안녕하세요, 이호재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정법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평이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제에 알맞는 문장 패턴과 공식만 아셔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법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정법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정법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상상을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하는 내용이 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불가능은 무조건 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진짜 뒤에 0.001이라도 붙으면 안 되는 완전 불가능한 사실을 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능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게 그러니까 가능과 불가능으로 반으로 나누는 게 가정법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를 간단히 들어드리면요. 옛날 문법책을 보시면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네가 만약에 뭐 꽃이라면, 자,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새가 되고 네가 뭐 꽃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불가능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내일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내일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날씨는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은 아니에요. 뭐 확률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불가능이 아닌 거는 전부 다 가능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한번 영작을 해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부터 우선 나눠주시면 가정법의 절반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제가 가정법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정법은 여기에는 그냥 온갖 시제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래, 뭐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네 가지 시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반을 나눠 볼게요. 반을 나눠서 보면 우선 뒤에는 과거하고 과거 완료라는, 우선 과거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과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 얘는요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불가능. 그 다음에 미래하고 현재는, 나머지는요 무조건 어쨌든 일어날 확률이 있는 가능한 사실을 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우선 지금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다 보면 아시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미래 현재를 하나를 묶어 가지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정법 현재하고 미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들을 의미를 해요. 어쨌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정법 현재하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가정법 현재를 보시면 if절이 나와 있죠. if절이 이끄는 컴마까지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우선 여기 모양만 볼게요. 자, rains의 모양을 보시면 얘 모양은 우선 현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시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if가 이끄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가 나올 수가 없죠. 미래가 나올 수가 없고, 대신에 우리가 현재를 대신해서 써주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모양은 현재지만 속뜻이 미래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탁 말을 던지면 비가 올 확률을 우리가 한 반반 정도 갖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발생이 될 확률을 한 50대 50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제가 하나 예문을 더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에는 should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should는 가정법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모양은 뭐 과거형이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요게 미래라고 좀 약속을 하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지만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should를 집어넣으시면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발생 확률이죠.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확 내려가요. 확 내려가기 때문에
그 비가 올 확률이 한 2에서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 다 비슷한 의미가 있고 다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나열하지만요.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는 한 반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슈드가 들어간 미래는 물론 말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일어날 확률이 한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문장을 두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랑 수업을 처음 하시죠. 처음 가정법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딱 말을 던지겠죠. 그러면 have 현재가 나오면 이 속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일어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확률이 몇 %냐면 한 50%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동영상은 10번 이상 가정법을 봤는데 무조건 10번 이상 보면 어쨌든 질문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어먹을 수도 있고 더 궁금한 게 어쨌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질문하지 않겠지만 슈드를 쓰시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에서 3% 정도 내려가고요. 얘를 한국말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를 넣겠지만 혹시라도 나한테 질문한다면 질문이 있다면 나한테 뭐 연락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법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들어갈 텐데요. 가정법의 형태 같은 경우는 우선 가정법의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거는 뭐 해석을 통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요.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는 해석으로 풀기 전에 우리가 공식으로 먼저 맞춰보고 해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가정법 같은 경우는 시제에 따라서 나오는 그 문장 형태하고 그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우선 공식부터 마치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문제 풀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가정법의 형태, 현재하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형태를 말씀드리면 if절에 이렇게 현재형이 나오겠죠. 동사 현재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should를 집어넣으면요, 뒤에요 반드시 주절에는 무슨 동사가 나와야 되냐면 will, can, may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동사 아무거나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조동사가 뒤에 나와야지만 가정법이지 조동사가 안 나오면 앞에 if만 있다고 얘가 가정법이 아니고요. 뒤에 반드시 조동사가 동반이 돼야지 완벽한 가정법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시고 반드시 뒤에 조동사가 나온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조동사를 쓰기 싫으시면요, 저 밑에 나와 있는 place를 쓰시던지 아니면 그냥 명령문을 쓰셔가지고 하나의 명령문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하나의 가정법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if절에 뭐 현재형이나 should가 나와 있으면 뒤에 조동사의 원형을 딱 골라주시면 돼요. 밑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문제를 한번 체크업 테스트 한번 풀어보시고 1번부터 저랑 같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우선 1번을 보시면요, 1번에 우선 해석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컴마에서 딱 끊어 볼게요. if가 나와 있고요. if절 바로 뒤에 그 if절 안에 is라는 현재형이 있죠. 현재형이 있으면요, 쟤는 우선 해석보다는 짝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조동사를 끼고 나오는 will come에 눈이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will come이 되고요. 한번 요거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 2번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요, is not compatible. compatible이 뭐냐면 호환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시스템이요, 새로운 컴퓨터와 호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오피스에요, immediately 하면 즉시 가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답을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if you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must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if절 있죠. if절 여기 컴마까지 이끄는 이 부사절 접속사에서는요, 미래가 절대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 대신에 현재 cancel을 쓰시던지 아니면 should를 집어넣는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if절에는 will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should를 집어넣으셔야 되고,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당신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멤버십을 캔슬한다면 before it expires 나와 있는데 expires는 뭐냐면 얘는 만료되다 이런 뜻이에요. 만료되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료되기 전에요. 당신의 멤버십을 혹시라도 캔슬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캔슬레이션 피를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에 보시면 if절의 뒤에 문장을 보시면 if you send me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보내준다면 현정이니까 당연히 will이 나와야 돼요. 조동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은 will ask고요. 그러면 would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would의 모양은 과거형이에요. 과거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send의 현재형과 어울릴 수가 없고요. 얘가 어울리는 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답은 will ask로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과거하고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라는 말이 들어가죠. 과거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불가능해요. 불가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실들을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현실감이 없어요.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시제를 한 단계 내려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영작을 하세요. 영작을 딱 하시고 아무리 봐도 이게 가능성이 제로예요. 가능성이 제로면 시제를 내려주시면 돼요. 뭐 현재일 때는 과거로 내려가면 되고 과거일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대과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고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어떤 걸 두기 위해서죠?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제를 한 단계 내려주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문을 들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조인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상을 하겠죠. 자, 이런 문장을 우선 적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미팅에 들어가 있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하겠죠. 근데 상상을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남겨두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면 시제를 하나 내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가능성을 판단하시고 불가능하니까 have를 내리면 ha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can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could 과거형이 나오기 때문에요. 가정법은 우선 짝맞추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과거일 때는 뒤에 반드시 과거가 나와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뒤에 동사의 과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동사를 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읽어보시면 If I had enough time, 내가 만약에 지금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면 I could join you. 내가 지금 너랑 같이 뭐 어울릴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문을 보시면 If I am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이벤트에 뭐 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를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제를 내려주시면 돼요. 우선 M이 나와 있죠. 이제 비동사가 나와 있는데 가정법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 단복수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편적으로 were를 쓴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우선 문법상으로는 가정법 과거에서는 단복수 신경 안 쓰고 were를 써주신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되 보통 원어민들 얘기하거나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를 보시면요. 그쪽에서는 뭐 단수 복수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가정법을 쓸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회화를 하실 때요. if I am도 괜찮지만 if I were도 괜찮지만 were 대신에 was를 써도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원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서는 그냥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were를 써주신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뒤에 would를 한번 내려볼게요. 조동사 would를 내리면 얘가 will이죠. will을 내리면 would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짝을 맞추시면 문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라면 if I were you, I would not, 나는 이벤트에 참석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정법의 형태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얘도 짝으로 맞춰서 푸시면 돼요. if절이 나와 있고요. if절에 과거나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나와 있으면 뒤에는 시제를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반드시 무슨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동사의 과거형을 끼고 나온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뭐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죠. 그러면요 밑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짝법 테스트 1번을 보시면 우선 짝부터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 컴마에서 자르시면 뒤에 could가 나와 있죠. could가 과거이기 때문에 앞에 맞춰주세요. 자 if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if절에서 나올 수 있는 조동사는 무조건 하나예요. 우선 should밖에 못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 would 같은 거 못 들어가고 어쨌든 should는 미래이기 때문에요. 얘는 짝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were로 가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만약 오늘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즐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leisurely가 나와 있는데요. leisurely가 뜻이 뭐냐면 자 느긋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troll 하면 산책이니까 walk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편하게 강을 따라서 산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만약에 부티크 호텔이 were가 나와 있죠. 그러면 뒤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의 과거인데 조동사의 과거를 끼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could accommodate 뒤에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부티크 호텔이요 지금 좀 더 크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투어리스트들을 수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에는 can이 나와 있죠. can get이 나와 있는데 당신은 바우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하면 상품권이죠. 상품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뒤에 if절 나와 있죠. 자 if절 짝을 맞춰 보시면 can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형 pay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3번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지나갔던 일을 상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열심히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해서 만약에 데드라인을 내가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나는 데드라인을 맞췄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기 전에는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판단해 보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worked가 나와 있기 때문에 worked는 하나 더 내리면 대과거 뭐가 나오면 되죠? had worked. 그 다음에 met 같은 경우는 had met인데요. 자 이렇게 짝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게 좀 어색한 문장이 돼요. 왜냐면 뒤에요 반드시 무슨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조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조동사 뭐 would, could, might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뒤에 동사 원형 나오기 때문에 could have met 데드라인을 뭐 맞췄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밑에 예문을 보시면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면 나는 너를 도와줬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영작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타임머신을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히 제로기 때문에 콜을 내리면 had called가 나오면 되고 helped가 나오면 had helped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 무슨 동사 넣으시면 되죠. 아무거나 would, could, might 집어넣으시고 뒤에 have helped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가정법에는 if 다음에 had pp가 나오죠. had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문장에는 반드시 어떤 동사를 끼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조동사 would, could, might를 끼고 have pp가 나와서 짝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지금껏 가정법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패턴과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대과거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좀 우선해서 기억을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에 우선 짝을 맞춰볼게요. 해석하는 거 대신 우선 짝을 맞춰보시면 앞에 had pp가 나와 있죠. had not been delivered 뒤에 조동사를 끼고 나오니까 뭐가 나오면 되겠죠? 앞에 거 would have been delayed 자,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빌딩 자재가 스케줄에 맞게 도착하지가 않았더라면 공사가 지연이 됐을 텐데.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저 우선 뒤에요. They would have come up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would have pp가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도 뭐가 나오면 되죠? had 플러스 pp가 나오면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낚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우선 head가, 여기는 head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head가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head는 그냥 가지다 have의 과거형이죠. 예, 과거형이 되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head는, 자, 얘는 대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head는 가지다의 have의 pp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게 될까요? 이 앞에 거를 골라주셔야 돼요.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마케팅 팀이요 그 PT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졌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훨씬 더 좋은 전략을 떠올렸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뒤에 if가 나와 있죠. 자, if 다음에 head pp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짝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두 개 다 조동사의 pp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의 자리를 찾으시면 우선 뒤에를 먼저 보세요. 뒤에를 보시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시고, 뒤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에 뭘로 가면 되겠죠? 예, have been made가 적합하겠죠. 해석을 해보면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들이 그 완전한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이게 좀 고난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뒤에요, 그러니까 they가 나와 있죠. they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could have saved,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had pp가 나오면 되는데 두 개 다 had pp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동사 시간에요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앞에 동사 챕터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선요, notify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를 뭘 취하냐면 항상 내가 알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뒤에 항상 무조건 예를 들면 me,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me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otify me, 뭐 notify him,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람 목적어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요, 그러니까 대시 나와 있는 거는 얘랑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that 이하의 문장을 목적어라 생각하지 마시고, notify 같은 경우는 뒤에 반드시 사람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공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공지를 받았더라면,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의 형태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예, 뒤에 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공지를 받았더라면, 미팅이 연기됐다는 거를 공지를 받았더라면 그들은 그 비행기 비용에 대한 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if 생략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if가 생략이 되면요, 얘는 도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도치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도치하면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즉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f가 날아가면 문장은 좀 간결해지겠지만요, 그 대신 뒤에를 의문문으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의문문으로 바꿔주는데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문 뒤에 물음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음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 형태인데 만약에 뒤에 물음표가 안 나왔을 때는 뭔가가 생략되고 아니면 뭔가가 좀 도치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정법 미래의 도치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우선 간단히 제가 공식을 보여드리면 if I should 나와 있죠. 그럼 뒤에 당연히 짝을 맞춰서 미래니까 will, can, may 아니면 뭐 place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if를 지금 같이 날릴게요. 그러면 I should가 어떻게 변할까요? 주어를 I를 생각하면 I should가 의문문이 바뀌면 뭐 should I,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뒤에요, 물음표가 나올까요? 물음표가 안 나올까요? 예, 물음표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의문문이 아니라 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될 때는 의문문으로 바꿔주시고 물음표를 적지 마시고요,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미래이기 때문에 여전히 will, can, may나 명령문, place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쉽게 풀릴 수가 있죠. 앞에 should와 could가 있는데 두 개 다 의문문의 형태라고 하면 could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 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물음표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뭐 되지가 않고요. 물음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should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까 원래 문장이 뭐냐면요. 만약에 if you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should를 딱 집어넣으시면 자 이게 원래 문장인데 if가 날아가기 때문에 if죠. 예. if가 날아가면 뭐 should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이게 좀 고난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should하고 if가 두 개 다 앞으로 나가서 쓸 수가 있어요. 뭐 should가 나와도 뒤에 물음표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선 if를 한번 써볼게요. if를 쓰시고 if Mr. K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Mr. K든은 he이기 때문에 뒤에 ask 다음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죠? asks 해가지고 s가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f는 지금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둘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동사 원형이 나오려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으시면 되죠? should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should를 집어넣어야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if Mr. K든 should ask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if를 만약에 날리게 되면 앞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예, should가 가기 때문에 정답은 should로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요 Mr. K든이 그 monthly report를 위해서 sales 그 자료 요청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authorization 하면 승인이죠.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나의 승인 없이 이 사람이 원하면 그 자료들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도치를 볼 텐데 가정법 과거를 보시면 if, I, were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여전히 조동사 would, could, might가 나와 있는데 if, I, were에서 if를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were, I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의문문 형태가 되겠죠. 얘도 여전히 뒤에 물음표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가정법 과거 도칠 때 앞에 were가 앞으로 나가고 뒤에 짝을 맞춰주셔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가 나온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크업 테스트 1번을 보시면 우선 뒤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좀 구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 파트 5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리딩할 때 좀 해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좀 리딩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reconsider 다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investing 하면 투자하는 거죠. hospitality industry 하면 얘는 서비스 업계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업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서비스 업계에 우리 투자하는 것을 다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가 좀 더 개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뭐냐면 if 다음에 주어 the economic condition 다음에 과거형이니까 were가 나오면 돼요. were improving 나오면 되는데 어쨌든 뭐 칸을 맞춰야 되고요. 자, if가 생략이 됐다고 하면 앞에 were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were로 가시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문장 구조가 좀 이해가 안 가시고요. 중간에 were나 아니면 뭐 should나 중간에 이렇게 문장이 튀어나오면 if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2번을 보시면 were하고 should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의문인문 형태지만 뒤에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짝을 맞추면 would가 과거니까 당연히 뭘로 맞추시면 되죠? were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를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그러니까 우선 if절이 나와 있죠. if I had pp가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뭐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오는데 if를 날리면 I had가 어떻게 바뀌겠죠? 의문문이니까 had I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얘도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앞에 had가 나와 있고 물음표가 없고 그러면 뒤에 would, could, might, have pp 똑같이 짝을 맞춰 주시면 돼요. 한번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보시면 우선 앞에 had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if를 날렸다고 볼게요. if가 날아가면 주어가 the machinery at the factory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문장이 if the machinery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죠? 짝을 맞추시면 had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inspect가 조사하다가 들어간 게 맞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routinely는 부사기 때문에 조사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그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수동태로 가는 been inspected가 돼야 되고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자, 2번 좀 어려운 패턴이죠. 중간에 if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짝을 맞춰 볼게요.
would not have happened가 나와있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예, had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장이 뭐냐면 if 그 다음에 assistant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had told his boss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예, 우선 2번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봤고요. 우선 제가 총 서머리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법의 문제를 푸실 때 해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짝을 맞추시면 돼요. 짝 맞추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짝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뭐 확인 차원에서 시간이 나면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공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그냥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if I play가 나오면 뒤에 play가 현재죠. 모양이 현재지만 속도는 미래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오죠? 조동사 I will play.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should를 집어넣으면 should도 미래죠. 뒤에 뭐가 나오면 될까요? 예, 똑같이 I will play. 근데 만약에 if를 날릴게요. if를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if가 날아가면 should I play. 여전히 뒤에 짝을 뭘로 맞추시면 되죠? I will play. 자,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if I played 뒤에 조동사 과거 뭐가 나오죠? I would play. 그 다음 if I were가 나오죠. 과거이기 때문에 I would play. 만약에 if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were I.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were I 똑같이 would play.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요거를 잘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If I had played, had pp 나와있기 때문에 뒤에 뭐 would have pp. 근데 여기서 if를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had I played니까 뒤에 여전히 짝을 맞추시면 I would have played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결론이고요.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공식으로 먼저 따져주시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테스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우선 짝을 한번 맞춰볼게요. 짝을 맞추시면 뒤에 우선 묶어볼게요. That you have purchased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가 구매했던 제품이니까 얘는 그냥 형용사 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나오면 되고 뒤에 can offer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짝을 맞추시면 답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should be 아니면 뭐 B가 되겠죠. 답은 B.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구매했던 제품이 그러니까 원래의 컨디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과 함께 원래의 상태로 있을 때만 우리는 당신한테 완벽한 리펀드를 환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시면, 자, 여기 얘는 좀 시험에 나오는 좀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답은 아닌데, 우선 제가 여기다가 if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if를 집어넣으시면, 만약에 연구원들이 텔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맞는 것 같지만요,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researchers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s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s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should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hould를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D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보다 좀 더 시험에 고난도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선 여기 C에 assuming 나와 있는데요. assuming은 가정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if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f하고 assuming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B 있죠. providing that 있죠. 요게 좀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요. 자,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oviding 대신하여 아니면 provided도 있어요. provided that. 그러니까 that은 뭐 생략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요. only if예요. 그러니까 if는요. 가정법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를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only if는 좀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는 상상이 아니라 only if는 하나의 까다로운 뭐 조건을 나타내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이 아니라 하나의 까다로운 조건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providing 대신이나 provided that을 넣어야 되는 순간이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되시면 only if로 바꿔보시고 얘가 이제 맞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답을 B로 골라주시면 돼요. 우선 이번에 답은 D, should로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에 짝을 한번 맞춰볼까요? 뒤에 could allocate 나와 있죠. 우리는 뭐 할당했을 텐데, 얘도 간단히 답만 맞출게요. 자, 우선 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과거 짝을 맞추시면, if we were charged, 이런 식으로, 과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의 답은 A.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에 보시면, I would not이 나와 있죠. 우선 would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if가 나와 있고, 자, 요걸 짝을 맞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과거는 하나밖에 없죠. 과거는 C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I would not be tempted 하면은 나는 뭐 할 생각이 안 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요. 다른 직업에 apply 지원할 생각이 뭐 들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 계약이요. 1년 이상으로 길더라면 그러니까 현재의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답은 워로 가시면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지금 계약이 1년짜리예요. 자,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쨌든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만약에 보드 멤버스 보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사회죠. 뒤에 헤드 PP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뭘로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던 가정법 문제예요. 자, 요거만 맞추시면 그래도 오늘 수업 성공하신 거니까요.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뒤에 조동사 끼고 뭐가 나오면 되겠죠? 예, would not have lost가 나오면 돼요.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이사회가 우리의 제안을 승인했다면 그들은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정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답은 D. 그다음 6번을 보시면요. 6번 같은 경우도 뒤에 짝을 맞춰보시면 자, had been chosen이죠. 선택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도 짝을 맞춰주시면 자, had PP 답은 A가 나오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크리스탈 마이어가 조금만 더 유명했었더라면 그녀는 메인 액터죠. 주인공으로 선택이 되었을 텐데 그 영화죠. 맥클레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화죠. 뒤에 renowned 나와 있으면 뭐 저명한, 유명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 여기에는 ABCD가 사실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A하고 B하고 D가 답이 되려면 자 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끝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물음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C, should가 나와야 되고요. 원래 문장이 뭐냐면 if you 다음에 should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당신이 malfunction 하면 오작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장.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우리한테 언제라도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서비스가 센터가 그러니까 around the clock 하면 뭐냐면요. 24시간 내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시간 내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그 job fair는요. 그 취업 박람회는 could have had better 훨씬 더 좋은 참석률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여기에는 우선 if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뒤에 동사가 빠져 있죠. 짝을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had가 나오면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publicize 하면 홍보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홍보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좀 더 홍보가 잘 되었더라면 좀 더 참석률이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선 if가 들어가도 되지만 어쨌든 헤드가 없기 때문에요. if를 생략하고 헤드를 앞으로 보내면 답은 C자의 짝을 맞춰서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9번 문제를 볼게요. We would be willing to 우리는 참석 아마 할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be willing to는 뭐뭐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자르시면요. 원래 문장이 뭐냐면 if를 집어넣으시면 오늘 투데이 세미나가요. 뭐에 관련된 거냐면 그 제품 개발에 관련된 거라면 우리는 좀 참석할 의지가 좀 더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would 과거니까 여기 뭐가 나오면 되죠? were.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if를 날리시고 앞으로 보내면 답은 were밖에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10번을 볼게요. 헤드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 우리가 체크업 테스트에서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한데 inform이 나오잖아요. inform이 나오고 아까는 알리다 뭐가 있었죠? notify가 있어요. 그러니까 notify나 inform 같은 게 나오면요. 얘는 반드시 뒤에 어떤 동사를 취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적어를 취할까요?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알리는 사람, 대상, 미가 나와야 돼요. 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inform이나 notify 같은 경우 뒤에 알리는 대상 미가 없을 때는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얘랑 별 상관이 없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헤드가 나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if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 다음에 이 자리가 pp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뒤에 사람이 없죠. notify 뒤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슨 태로 가야 되는 거죠? 수동태 C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inform은 알리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공지를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그 참석자들이 공지를 받았더라면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fill out, 작성하다. 그 서베이 폼, 그 설문조사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지를 받았더라면 그들 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문서를 뭐 완성하기 위해서 좀 더 머물렀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가정법을 마무리 지어보고요. 한 1시간 가까이 수고 많으셨습니다.